안녕하세요 바린이 여러분, 바린이 다이어리입니다. 제 영상을 꾸준히 봐주신 분이라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2종 소형 면허 취득에 성공을 했습니다. 와! 자, 그렇게 면허를 취득하고 나니까 견물생심이라고 고배기 바이크에 대한 욕구와 열망이 무럭무럭 생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부터 계속해서 인터넷 검색창에 고배기 바이크에 대한 정보만 검색을 하는 하루하루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진짜 세상에는 수많은 바이크들이 존재하고 그 중에 과연 나에게 적합한 바이크가 무엇일까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요. 이를 위해서 이런 제가 어떠한 고민을 했고 그 결과 무슨 바이크를 선택을 했는지 여러분들께 그 진행 과정과 결과를 한번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 라이딩 스타일에 대해서 한번 되짚어 봤습니다. 제가 바이크를 주행을 하면서 선호하는 스타일이 무엇이고 어떠한 부분은 조금 취향에 맞지 않는지 정리를 해봤는데, 우선 첫 번째, 과한 속도를 즐기지 않고 유유자적하니 선선한 바람을 맞으며 풍경을 보고 달리는 것을 굉장히 선호하는 스타일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디자인이 이것저것 덕지덕지 붙은 게 아니라 굉장히 심플하고 깔끔한 약간은 클래식한 느낌을 선호를 했고요. 세 번째로는 단거리, 중거리, 장거리 상관없이 언제든지 다양하게 다목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는 걸 더 선호했습니다. 네 번째로는 어느 정도 중장거리를 나갔을 때 속도가 나지 않아서 너무 허덕거리는 건 또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배기에서 고배기로 바꾸려는 가장 큰 이유 중 또 하나겠죠. 그런데 이건 어차피 배기가 올라가면 해결될 문제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섯 번째로, 너무 과하게 시끄러운 배기음은 제 취향이 아니더라고요. 물론 어느 정도 나의 위치를 상대방에게 인지를 시켜줄 수 있는 소리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과하게 시끄러운 소리는 취향이 아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편한 자세, 그리고 제가 바이크를 컨트롤하기 훨씬 더 쉽도록 낮은 시트고가 필수적으로 필요했습니다. 이 내용들을 바탕으로 저에게 적합한 바이크들을 인터넷 정보라든지 또는 주변 지인들의 조언에 따라서 여러가지 바이크들을 한번 찾아보았고, 그 결과 최종 리스트에 오른 세 종의 기체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트라이엄프사의 본네빌 T100입니다. 전장 2230mm에 900cc 2기통 엔진을 가지고 있고요. 무게는 228kg이었습니다. 시트고는 790mm고요. 연비는 리터당 24km가 나온다고 하네요. 가격은 1649만원입니다. 신사의 나라인 영국 브랜드인 만큼 굉장히 전통적인 클래식 디자인이 제 취향에 정말 적합했고요. 주변에 아는 형님이 본네빌 T120을 보유 중이라 실제로 구경도 해봤는데 시트고가 개인적으로 살짝 높긴 했지만 발꿈치를 들어 올리고 양발 착지하는데 큰 무리가 없었고 무엇보다도 너무나 예뻐요. 이게 정말 중요했습니다. 디자인이 너무나 제 취향에 맞아가지고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하지만 1200cc 출력까지는 개인적으로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T100으로 하향해서 선택을 하게 됐고요. 하지만 문제는 가격이 너무 부담스러웠어요. 물론 이 본네빌보다 더 비싼 바이크들이 세상에 많이 존재하지만 이제 막 2종 소형을 취득한 바린이에게는 살짝 부담스러운 가격인 건 어쩔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현재까지 제 바이크 인생의 드림 바이크다 라고 할 만한 모델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본 모델은 혼다의 레블 500입니다. 간단한 사양을 말씀드리자면 전장 2205mm에 500cc, 실제로는 471cc라고 하더라고요. 471cc의 2기통 엔진을 가지고 있고요. 무게는 190kg이었습니다. 시트고는 690mm고요. 연비는 리터당 40.2km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좋은 연비를 가지고 있었어요. 23년식 기준으로 883만원이었습니다. 일단 레블 500의 가장 큰 강점 중 하나는 믿고 타는 브랜드인 혼다에서 나왔다라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전에 주행했었던 슈퍼커브도 그렇고 혼다라는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굉장히 잔고장도 적고 문제가 생겼다 하더라도 높은 점유율로 인해 다양한 곳에 공식 대리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빠르게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는 게 큰 메리트로 다가왔습니다.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선호하는 전통적인 클래식 디자인이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
단단하고 멋져 보였습니다. 무엇보다 제일 높은 점수를 얻게 한 이유는 저처럼 키가 작은 호빗도 편안하게 양발 착지가 가능한 낮은 시트고였어요. 이 낮은 시트고 때문에 기체를 컨트롤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 모델을 굉장히 구하기 힘들다라는 거였습니다. 신차 예약도 받지 않고 중고 매물로 나온 것도 어지간한 신차보다 더 비싼 가격에 시장이 형성되어 있었어요. 무슨 유니콘도 아니고 맘먹는다고 내가 돈이 있다고 쉽게 구매할 수 있는 기체가 아니었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알아본 모델은 로얄 엔필드사의 메테오 350이었습니다. 전체적인 사양은 전장 2140mm에 350cc 단기통 엔진을 가지고 있으며 무게는 191kg입니다. 시트고는 765mm고요. 연비는 공식적인 정보는 없지만 관련 카페라든지 이것저것 사이트를 찾아본 결과 평균 리터당 35km를 왔다 갔다 한다고 하더라고요. 가격은 23년식 기준으로 540만원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앞서 본 두 개의 바이크들과 비교했을 때 압도적으로 저렴한 가격을 가지고 있긴 합니다만 그만큼 CC가 낮다라는 단점이 존재하죠. 그리고 로얄 엔필드가 현재는 인도에 본사를 두고 있지만 원래는 영국 출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클래식한 예쁜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 호불호가 좀 있긴 하지만 이 로얄 엔필드사에 대한 신뢰도가 아직까지는 앞서 설명드렸던 트라이엄프나 혼다와 비교했을 때 살짝 낮다고 하더라고요. 최근 공격적으로 국내 마케팅을 하고 있어가지고 평가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라고는 하지만 상대적으로는 살짝 불안한 느낌이 없진 않다라고 많이 들었어요. 마지막으로 5,000km 단위로 공인 대리점에서 필수적으로 점검을 해야 된다라는 로얄 엔필드만의 정책이 살짝 아쉬웠습니다. 이 필수 점검을 받지 않으면 보증 기간도 사라진다라는 얘기를 들었고 정기 점검 비용도 물론 이제 키로수마다 다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10에서 20만 원 그 이상까지도 나온다라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이 부분이 고민이 좀 됐습니다. 자, 이렇게 제 라이딩 스타일에 적합한 바이크 모델들을 한번 알아봤고요. 그 정보들을 가지고 오랜 기간 고민해본 결과 저의 최종적인 결정은 우선 메테오 350으로 매뉴얼 바이크에 익숙해진 다음 후에 기회가 된다면 레블 500으로 기변을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레블 500이 예약을 한다 하더라도 최소 반년에서 1년 이상의 대기기간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 기간 동안 조금은 저렴한 메테오 350으로 여러가지 주행 연습을 많이 해보고 그 이후 금전적인 상황에 따라서 트라이엄프도 살짝 찍어볼 가능성도 있긴 하지만 우선 1차적으로는 레블 500을 노려보려고 합니다. 물론 이 모든 게 제 현재 계획일 뿐인 거지 실제로는 어떻게 될지 확답을 드리긴 어려울 것 같고요. 우선적으로 4,700km 정도 주행한 22년식 메테오 350 파이어볼 레드를 계약을 하기로 했습니다. 나중에 메테오 350을 데려오는 영상도 시간이 된다면 촬영해서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상으로 바리니의 개인적인 주행 스타일에 맞는 고배기 바이크에 대한 고민을 한번 말씀드려봤고요. 제가 고민한 이 세 종의 모델 외에도 혹시 제 스타일에 적합하다 라고 생각이 드는 다른 모델들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추천해 주신다면 한번 잘 찾아보고 해당 모델들도 한번 후보군에 올려서 고민을 더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과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